3과목 설비 운영, 응집, 약품 주입. 1번 응집, 약품 주입 설비. 일반적으로 분말 약품은 매우 불량하답니다. 건식으로 안정적인 주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건식이니까 이게 분말가루니까 아무래도 유동성이겠죠? 유동성이 매우 불량. 그래서 호퍼 추출에 가교 현상을 방지. 이 가교가 서로 엉킨다는 의미예요. 이 현상을 방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문제 2번 전력 설비의 안전 대책에 관한 설명. 전력 설비의 안전 대책 가로 안에 알맞은 것. 저압 회로에서 감전의 우려가 있는 곳에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 누전 화재에 누전 화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곳은 누전 경보 장치. 그리고 배전반 보수 점검 시 감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보호판을 설치합니다. 단록이나 개폐기 등은 오작동에 의해서 개폐되지 않도록 오작동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터록 장치. 보수할 때 정정 구간을 확보할 수 있대. 보수할 때 정정 구간 확보할 때는 구분 개폐기. 그래서 이제 저압회로 감전 우려일 때는 누전 차단기, 누전 화재가 우려일 때는 누전 경보 장치, 배전반의 보수 점검할 때는 보호판, 그리고 개폐기 등을 오작동에 의해서 개폐되지 않도록 할 때는 인터록 장치, 보수할 때 정정 구간을 확보하는 것은 구분 개폐기입니다. 3번 정수시설의 기계실 설계 시 고려해야 될 거. 기계실은 설비를 보수 점검하는데 필요한 면적과 그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필요한 면적과 여유 공간.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침수와 누수에 대비해 충분한 배수 시설. 이게 물이 넘친다는 거죠. 물 때문에 이제 충분한 배수 시설을 갖춥니다.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기 장치입니다. 환기 장치. 그래서 기계실을 이제 보수 점검할 때는 필요한 면적과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되고, 지하에 때는 침수랑 누수에 대비해서 배수 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온도와 습도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문제 4번 탈수 시설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탈수 시설의 목적을 기술하시오. 이거는 보면 이제 탈수를 하면 물을 뺀다는 거죠. 그러면 부피 용적과 그 수분이 감소. 근데 이렇게 되면 이동하기가 수월해요. 운반 수월. 운반, 처리, 용이. 운반에서 처리하기가 편합니다. 기계적 탈수 방법 3가지 기술하세요. 처음에는 가압 방식, 그리고 원심 분리, 진공여과,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가압은 압력을 가해서 쭉 빠는 거고, 원심 분리는 통돌이처럼 이렇게 돌면서 물이 빠지는 거고, 진공여과는 그 공기를 빼내면서 진공으로 물을 빼내는 거입니다. 탈수 슬러지의 재활용 방법 4가지 기술하세요. 이 탈수 슬러지를 이용하면 농업, 토양, 그리고 토지, 조성, 자재, 그리고 시멘트 원료, 그리고 되매움제, 이렇게 쓰입니다. 제가 슬러지를 그 소각로에 있을 때 한번 봤는데, 그걸 태우면 모래알처럼 이렇게 재가 나오더라고요. 그 재가 딱 토양, 농업 토양에 쓰이거나 아니면 토지 조성 자재 다, 그러니까 흙이나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농업할 때 쓰이고, 토지 조성할 때 쓰이고, 시멘트 원료할 때 쓰이고, 배매움지 할 때 쓰이게 됩니다. 5번 입상 활성탄 흡착 설비. 활성탄의 흡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 활성탄이니까 이제 수소 이온 농도, 이제 pH가 낮으면 좋습니다. 우선 pH, 그리고 온도, 수온 높은 게 좋아요. 3번째, 그 분자량의 크기, 흡착되는 분자량 크기, 이게 작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4번째, 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 흡착되는 물질 있잖아요. 그 물질의 용해도, 소수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낮으면 좋은 거죠. 지금 보면
이 수온이 높으면 당연히 그 유동성이 높아지니까 더 잘 흡착되게 되고, 분자량의 크기가 작으면 더욱더 그 미세한 공간까지 들어가서 흡착될 테니까 더 좋을 테고, 농도는 높을 때가 좋을 때도 있을 테고 낮을 때도 좋을 때도 있을 테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용해도는 용해가 되면 흡착이 되지가 않잖아요. 아예 소금처럼 용해가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게 좋은 거고, pH도 낮은 게 좋은 겁니다. 입상 활성탄 흡착 설비의 설계 요소 5가지. 공간, 접촉, 시간, 그리고 공간 속도, 그리고 선 속도, 탄층 두께, 활성탄 입경. 그려보면 이렇게 입상 활성탄 구조가 있다면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뭐든지. 그러면 접촉되는 시간이 있겠죠, 접촉 시간, 그리고 속도가 있겠죠, 공간 속도, 그리고 흡착되는 속도, 선 속도, 탄층 두께, 이 두께, 그리고 이 입자들, 활성탄의 입경들. 이렇게 해서 5가지 보면 되겠습니다. 6번 정수시설의 수전설비 부하가 수전설비 부하 300kW, 역률 75%, 부하의 역률을 95%로 개선하기 위해 전력용 콘덴서 용량과 이때 직렬 리액터 용량을 구하시오. 이 공식 보면 우선 전력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식이 필요합니다. 킬로볼트 암페어. 그러면 Q라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킬로와트 곱하기 루트 큰 가로 열고 루트 역률 제곱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부하의 역률 제곱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기서 뭐 이 효율 같은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1분의 수전 설비 부하 300 곱하기 루트 역률 0.75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부하의 역률 0.95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하면 166kV 암페어 이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때 직렬 리액터 용량 구하라 했잖아요. 직렬 리액터 그 용량은 전력용 콘덴서 용량의 6%입니다. 따라서 166 곱하기 0.06은 10kVA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7번 상수도 시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변압기에 관한 물음. 몰드 변압기의 정의와 그 특징 3가지. 정의는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몰드에서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코일을 에폭시 수지로 몰드한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 이 몰드가 뭘 의미하냐면 이 에폭시가 고분자 접착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액체였다가 몰드가 어떤 형태를 취한다는 의미니까 이 어떤 형태로 취해서 그 액체가 고체를 이렇게 경화를 시켜버리면 고분자다 보니까 절연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딱딱해지고. 그래서 결론은 고체 절연 방식이라는 이러한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에폭시는 열 경화돼요. 열 경화 시 가스 발생이 없고 반응 수축이 작다. 그러니까 열을 주면 에폭시라는 것들은 항상 딱딱해집니다. 경화가 되고 이때 가스 발생이 없습니다. 그냥 내부에서 그 라디칼로 인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이때 반응하면서 수축이 작아요. 변화가. 그래서 에폭시 수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기계적 강도가 높아요. 그래서 기계적 절연, 왜냐면 고분자이기 때문에 전기적 특성 우수, 그리고 내약품성, 내열성, 내수성, 내진성 우수. 아모퍼스 변압기의 정의와 그 특징 3가지를 기술하세요. 아모퍼스 변압기는
변압기 운전할 때 이제 발생하는 손실을 그러니까 적게 하기 위해서 종래에 이제 규소 강판을 그 아몰퍼스 합금이란 게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자성 재료로서 대치한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그 아몰퍼스가 뭔지 알겠죠? 아몰퍼스 합금이 철 플러스 규소 플러스 이제 붕소 플러스 탄소를 하게 이 아몰퍼스 합금이에요. 이것을 이용하면 이제 종래에 규소 강판을 아몰스 합금을 이용해서 자성 재료로서 대치한 변압기. 그래서 이거는 고조파 전류에 대해서 뛰어난 손실 절감 특성을 발휘해요. 고조파 전류에 대해서 뛰어난 손실 절감 특성을 발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히스테리시스손이 적습니다. 히스테리시스 손이 적다. 마지막으로 두께가 얇고 고유 저항이 높아서 와류 손도 절감. 두께가 얇고 고유 저항이 높아서 와류 손도 절감. 이제 문제 8번. 오존 주입 설비의 계측 제어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제어에 필요한 계측 항목 4가지. 뭔가를 계측하려면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존 주입을 하려면 이제 계측 제어가 필요한데, 이 오존 주입을 하기 위한 그 데이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처리 수량, 그리고 오존 주입량, 잔류 오존 농도, 그리고 배 오존 농도. 뭔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양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얼마를 넣을지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얼마를 넣을지 생각할 때 이 안에 오존 주입량이 얼마 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되고, 잔류 얼마 있는지 알아야 되고, 얼마 또 배오존 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따라서 처리 수량, 오존 주입량, 잔류 오존, 배오존 농도. 제어 방식 4가지는 이제 그 설정값을 해놔요. 그 설정값에 해놔서 유량이 비례하게 투입. 그러니까 주입율을 설정하고 유량에 비례해서 투입. 그 두 번째로는 그 처리된 물에 이 물에 그 잔류 오존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농도값에 잔류 오존 농도값에 의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수에 잔류 오존 농도를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이제 그 잔류 오존 농도 설정한 값에 맞게 들어갑니다. 유지하도록 투입. 세 번째, 접촉조의 배출 오존 농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배오존 농도, 접촉조의 배오존 농도 설정해서 똑같이 유지하도록 투입. 그리고 마지막에 이 들어오는 처리 대상수 있잖아요. 유입되는 물, 그거에 대한 수질에 따라서 예상하고 넣는 거예요. 처리 대상수의 수질 상태에 따라 주입. 이렇게 4가지 기술하였습니다. 9번 문제. 상수도 시설의 밸브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밸브의 기능 5가지. 개폐, 그리고 유량 조절, 역류 방지, 원격 제어, 감압. 이렇게 물이 흘러가면 디스크 타입의 밸브가 있겠죠? 그 개폐 이렇게 올라가는, 그리고 유량 조절 이렇게 하면서 유량을 조절해주고, 이 물이 뭐 맥동 현상이나 뭐에 의해서 이렇게 역류할 수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역류 방지 체크 밸브 같은 게 있고, 여기에 컨트롤 밸브를 해서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압력을 빼주는 감압 제어까지. 상수도 밸브 선정 시 공통된 검토 사항 5가지. 첫 번째는 요량, 압력,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 장소가 어떤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캐비테이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격작용.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경제성. 그러니까 상수도 밸브를 선정할 때 캐비테이션이 있는지 수격작용이 있는지를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없게 밸브를 하고, 그걸 하더라도 설치 장소의 환경이 어떤지 확인을 하고 유량과 압력이 어떤지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지 뭐 캐비테이션하고 수격작용이 확인 가능하겠죠. 모든 걸 따졌을 때 이제 가장 싸게 경제성, 그렇게 확인하는 거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